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여러분들께 또 유명하신 분의 사주풀이를 들고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덕화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예춘 원로 배우신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오늘은 또 그 이덕화 씨 아버님이시죠. 원로 배우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분의 사주풀이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예춘 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 씨 부친 되시죠. 자, 여기 지금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예춘 씨 사주입니다. 기미, 임신, 기해, 갑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의 양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춘 씨는 1919년 7월 20일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배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극단 백양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약초, 무궁화 등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1955년 영화감독 이강천의 피아구를 통해서 영화배우로 이제 데뷔했습니다. 당대 영화배우인 허장강, 허준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최무룡, 최민수의 아버지, 독고성, 독고영재의 아버지 등과 함께 50년대와 6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배우가 되었고, 특히 이분은 이제 악역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악역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의 아들인 이덕화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악역 역할을 많이 하였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악역을 잘하죠, 이게. 역대 출연작으로는 성춘향, 그 다음에 맨발의 청춘, 푸른 하늘 은하수, 연상군, 원효대사, 임꺽정, 단종예사, 한양건달, 밤에만 흐르는 강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197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에서 지병인 고혈압으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향년 58세. 그 다음에 68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아들의 사고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입원해 있을 때 그 같은 병원에서 아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덕화의 해고에 의하면 무뚝뚝하면서도 아들과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투병 중에도 아들이 병문안을 오면 번거롭게 왜 찾아왔냐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 밤새다시피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아들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사망 당시 사고를 당한 아들과 같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자러 가야겠다는 말과 함께 헤어졌는데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뭐 여기에 지금 나온 거는 없지만 이예춘 씨도 낚시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춘천 8호 근처에 이제 살았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가면은 아들한테 이제 커피를 갖다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다 한 잔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한테 갖다 주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무뚝뚝하면서 가족들을 이제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덕화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못 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인장으로 영화인들이 다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덕화 씨는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좀 애틋한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제 그 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토일주와 갑술신은 연체고 상관생재이고 기해자합하고 술토로 해수를 제하는 제용구조다. 미술양이 음을 포국하고 술토로 재를 제하는 제용구조로 술토가 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배우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로 배우 그 이예춘 씨가 50년대 또 60년대를 대표하는 그 영화 배우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예. 이제 영화 배우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그것이 그 사주 팔자에 있나요? 예, 그렇죠. 자,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팔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어져 있죠. 기토와 갑술. 이게 이제 전부 자기 아바타, 자기 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 술토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술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술토가 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미하고 갑술, 미술, 이 조토죠. 양이 음을 포국을 했어요. 양포, 음국. 음포 양국이든 양포 음국이든 이런 포국이 있을 때 그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포국이 있고 그 다음에 술토로 갖고 이제 이 해수를 제압을 하는 겁니다. 이 수를 제압하고 기토로 제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구조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배우를 했다. 요거는 다 재지요, 재. 근데 이제 국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신금을. 이 신금은 금생수를 해주거든요. 계속 이렇게 수를 생하는 원천인데 이거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인물로 뭐 벼슬을 산다든가 돈이 많은 뭐 그런 재벌이 됐다든가 이런 사주가 못 되고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살게 됐다. 이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해춘 씨는 굉장한 악역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배역을 많이 맡을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악역을 한다 하는 거는 좀 이제 팔자에 폭력적인 상이 있다든가 좀 그런 거가 있을 때 이제 주로 많이 하죠. 우리 최민수 씨 봤을 때 최민수 씨가 이 술토가 있었잖아요. 네. 이분도 지금 술토로 갖고 이렇게 해수를 이제 제압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해천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성격을 형성하는데 조금 좀 거친 어떤 그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이 술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팔자에 신해천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악역 연기를 많이 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해춘 씨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병원에서 아드님하고 같이 누워 계시면서 또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주에 그 단명 사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춘 씨는 그 58살이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인 대운 이제 정사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은 이 기토와 갑술이 하나의 몸이에요. 이렇게 이제 몸이 내려와 있을 때는 이 몸이 망가지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몸을 와서 이렇게 극을 하거나 그런 운이 올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본질적으로 이 팔자는 이 미하고 술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얘가 포국을 하는데 이 미가 술을 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팔자가 년과 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운에서 이게 움직이게 되면 요걸 쳐버립니다. 이게 미술형이 일어난다. 자, 이런 원인이 첫 번째 하나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이제 병인 대운이 되면은 이 미토를 대표하는 게 인목이에요. 인목이 와서 이 술토를 미술형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게 지지에 있는 글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인호술 삼합할 때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글자들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이런 글자가 몸이다. 사람의 몸에 해당된다 할 때는 어떤 글자가 되든지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명리 우리가 말하는 뭐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보는 그런 팔자에서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가를 설명을 못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호술이 이 사람처럼 몸의 한 부분이다. 이럴 때는 다 같은 글자로 봐요. 자, 무슨 말이냐? 병인 대운에 인이 왔어요. 요 인은 술로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이 깨지게 되면 술이 깨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병인이 이렇게 오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자, 이렇게 병임충, 인신충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임수하고 신금이 상당히 강해요. 강한데 이 병화가 오면은 이 병화도 깨트리지만 이 임목도 깨트린다는 거예요. 인신충으로 금은 영원히 목을 극한다. 이제 그런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이 깨진다. 뭐가 인이 깨지면 바로 이 술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 이는 또 이 간목도 돼요. 간목이 요건 다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사년에는 정사가 오면은 이 사가 바로 인사천을 해버려요. 인사천도 되고 인사신 사명도 걸리고 인이 박살이 납니다. 인이 깨지게 되면 술이 깨져서 내 몸이 깨지니까 죽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인호술의 같은 글자라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분은 바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정묘대운에는 안 죽고 병인대운에 죽었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묘가 오면 묘도 이 미를 나타내거든요. 미를 나타내니까 해묘미 삼합해서 이 술을 그걸 하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는 또 달라요. 이 묘는. 묘는 이 술하고 합을 해요. 묘술 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때릴 그런 게 없어. 여기는. 묘술 합에서 술이 튼튼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대운에는 괜찮았다. 병인 대운에 인사천도 걸리고 인신충도 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망 원인이다. 원래 팔자 자체가 미술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하긴 해요,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의 문제가 있죠. 고혈압으로 이제 알타가 돌아가셨다. 자,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의 양이 강해질 때, 항상 음보다 양이 강해질 때 이제 혈압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보면은 정묘, 병인 이런 대운들이 다 화가 왕해지는 운들이에요. 이게. 화가 왕해지고 음이 약해지는 운이다 보니까 또 더구나 이제 이 술토 자체의 미술형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불의 고로 봐요. 화의 고. 근데 이게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가 열리니까 화가 왕해져서 고혈압이 발생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병인 대운에는 화가 더 왕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때 고혈압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저희 가문의 영광이 그래도 그 연예인의 집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같이 사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이해춘 그 아버님과 이덕화 씨의 어떤 그 부자 간의 사주상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표가 나와 있죠. 가문의 영광 해갖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기미, 임신, 기해, 갑술,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이해춘 씨 사주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해수, 해중의 간목을 이제 아들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정관인데 이게 이제 또 신의 천이 있으니까 변해갖고 아들로 볼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이 해중의 간목이 이것도 천간으로도 올라갔습니다. 이 간목이 상당히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기합하고 이게 자기 몸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런 글자가 포국이 돼 있다. 그 포국이 되면 일단은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 임신으로도 아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보면은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고 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수와 간목을 아들로 본다. 근데 이 팔자에서 간목은 자기 몸의 일부고 또 해수는 포국이 돼 있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자식이 아주 소중한 자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수를 배합했을 때는 자녀궁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쨌든 아버지 그 팔자에서 우리 이덕화 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중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덕화 씨 사주를 보면은 임진이 아버지예요. 임진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팔자는 을사, 정미해서 화가 굉장히 왕성한 팔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임합하는 거하고 이제 물론 충미충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배우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임진이라는 글자가 일단은 양이 왕한 팔자에서 음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임합 자체가 이 사람이 영화 활동을 하는 그 영화나 뭐 이 방송 활동을 해서 성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하나잖아요. 또 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명예도 되고 자기 직업도 되고 일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임진이 아버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길을 받아서 연기를 잘한다. 특히 악역을 잘하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요걸로 갖고 정임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간에 아버지의 팔자에서도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구조고 아들의 구조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상당히 좀 소중하다. 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 고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다. 이게 좀 있고 또 여기 이제 아버지가 제압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은 조금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충미충에서. 아까 술대원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술충을 했는데 여기 와서 축술미 사명이 되니까 망했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다. 뭔 말이냐면은 하정우 씨 사주 봤죠. 하정우 씨 사주에서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본인이 성공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강해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이덕화 씨가 2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크게 할 때 아버지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그런 게 여기도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임합은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상징성의 그런 거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임진을 제압하는 구조가 돼 있었다 하면은 이분은 큰 벼슬을 하는 구조죠, 이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자기는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냥 연기자로서 물론 뭐 연기자로서도 대성을 했지만 그런 의미밖에 없다. 상징적인 의미로 아버지가 중요하지 이 사람한테 큰 역할을 해준 거는 아니다. 하정우 씨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덕화 씨를 보면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덕화 씨를 보면은 외가 쪽도 그렇고 이덕화 씨 자녀도 그렇고 다 그 연예인 집안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이제 자녀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 사화 이쪽을 볼 수 있죠. 여기 어머니 궁인데 녹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나 미토 이쪽을 이제 어머니로 볼 수 있는데 외가 쪽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영향받은 부분이 많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자녀 중에 아들은 뭐 배우 생활 안 하잖아요. 아들도 있었나요? 이덕화 씨 아들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TV에 따님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따님은 이제 그 나왔다가 결혼했고 네. 아드님이 이제 이 이덕화 씨 뒤에서 이 보조하시는 그런 그 회사 그걸 운영하셔요. 직접. 매니저. 매니저 하시죠. 매니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임진이 이제 아들로 볼 수 있어요. 아들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역할은 안 하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보면 식신이 여기 이제 미토가 있는데 미토를 이제 딸로 본다고 하면은 딸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기는 했죠.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는데 이분 사주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뭐 크게 될 그런 거는 좀 희박하지 않냐. 연예계 쪽으로요? 예,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 교수님 하나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이해춘님이 사실은 제가 뵙기에도 그 영화 배우를 할 만한 그런 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좀 잘생기고